여러분, 자식을 도와준 뒤에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줬을 때와 빌려줬을 때는 다릅니다.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차이를 모른 채 건네고 나중에 가서야 그 차이를 느낍니다. 느끼고 나면 이미 관계도, 돈도, 그 사이에 있던 무언가도 전과 같지 않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자식 욕하는 얘기가 아닙니다. 자식이 나빠서 생기는 일도 아니고 부모가 어리석어서 생기는 일도 아닙니다. 그런데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. 왜 그런지,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오늘 끝까지 보시면 지금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. 첫 번째, 빌려준 게 아니라 이미 준 것이 됩니다. 자식한테 돈을 건넬 때 대부분은 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갚을 거라고 믿고 자식도 처음엔 그렇게 말합니다. 곧 갚을게요. 이번 달은 좀 어렵고 다음 달에 드릴게요.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돈 이야기가 아무도 꺼내지 않게 됩니다. 자식도 안 꺼내고 부모도 먼저 말하기 불편합니다. 한 번 참고 두 번 참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돈은 아무 이야기도 아닌 것이 됩니다. 있었던 일이긴 한데 없는 이야기처럼 됩니다. 실제로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. 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석 달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. 부모 쪽에서 먼저 꺼내려다가 참습니다. 자식이 요즘 힘들다는 걸 아니까 한 달 더 기다립니다. 그 다음 달엔 자식 생일이 있어서 또 참습니다. 그렇게 6달이 지나면 그 돈은 이미 말을 꺼낼 수 없는 자리로 가 있습니다. 꺼내면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고 안 꺼내면 혼자 속으로 남습니다. 그때 현실을 보면 그 돈은 이미 준 것입니다. 받겠다는 기대가 살아있는 한 그 기대가 부모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차지합니다.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이 쌓이면 만날 때마다 그 무게가 같이 옵니다. 아무 말 안 해도 그 무게는 느껴집니다. 처음부터 줬다면 서운함이 없었을 겁니다. 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가 생겼고 그 기대가 관계에 남습니다. 자식과 부모 사이에 돈이 끼어드는 건 이 순간부터입니다. 두 번째, 한 번이 두 번이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. 처음 한 번은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건넨 돈입니다. 집 문제, 사업 문제, 아이들 학원비, 급히 메워야 할 구멍. 그럴 수 있다 싶어서 내준 돈입니다. 그때는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도 같이 합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번 빌려준 부모는 두 번째 부탁을 거절하기가 더 어렵습니다. 처음에 도와줬으니까 이번에 안 된다고 하면 그때만 도와주고 이번엔 외면한 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그 느낌이 판단을 흐립니다.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. 처음 빌려줄 때는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다고. 그런데 두 번째 부탁이 왔을 때 이상하게 거절하는 말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. 입 밖에 내려는데 첫 번째 도와줬던 기억이 먼저 올라오고 그때 고마워하던 자식 얼굴이 생각나고 결국 또 됐다고 했다는 겁니다. 거절이 아니라 기억이 판단을 막은 겁니다. 자식 쪽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. 처음 부탁을 들어줬던 부모에게
두 번째 부탁은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. 한 번도 어렵던 말이 두 번째는 조금 더 가볍게 나옵니다. 한 번 허물어진 선은 다시 세우기가 처음 세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. 그렇게 한 번, 두 번, 세 번이 이어집니다. 그러면서 부모의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가진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. 이제 싫다고 말하기 어려운 관계가 된 겁니다. 그게 돈 문제보다 더 오래, 더 깊게 남습니다. 세 번째, 갚겠다는 말이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. 갚겠다는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이 두 사람 사이에 계속 살아 있습니다. 부모는 잊은 척하지만 잊지 않고 자식은 갚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못 갚고 있는 상태가 지속됩니다. 이 상태가 길어지면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로 흘러갑니다. 자식이 연락을 줄입니다. 연락할 때마다 그 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아니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불편해서 먼저 안 하게 됩니다. 명절에 오긴 오는데 오래 있지 않습니다. 밥 먹고 일찍 자리를 뜹니다.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바쁜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이유인지 알 것 같기도 합니다. 명절 자리를 생각해 보면 이게 선명하게 보입니다. 밥상에 다 같이 앉았는데 자식이 핸드폰을 자꾸 봅니다. 밥 먹고 나서 바로 일어서려 합니다. 부모는 더 이따 가라고 하고 자식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. 실제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돈 이야기가 걸려있는 집에서는 그 자리가 불편해서 빨리 나가려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.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스스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. 반대로 부모가 먼저 참게 됩니다. 돈 얘기 꺼냈다가 자식이 불편해할까봐, 사이가 더 멀어질까봐 그냥 없는 돈으로 여기기로 합니다. 그러면 관계는 겉으로 유지됩니다. 그런데 그 관계 안에 말 못하는 것 하나가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. 그게 오래가면 대화가 겉도는 이유가 됩니다. 갚겠다는 말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. 네 번째, 부모 노후 자금은 한 번 쓰면 다시 채우기 어렵습니다. 젊을 때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것과 일은 넘어서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것은 다릅니다. 젊을 때는 다시 벌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. 일자리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. 그게 전부인 분들이 많습니다. 그 돈을 자식한테 건네면 채워질 가능성이 낮습니다. 자식이 나쁜 게 아니라 자식도 자기 살림이 있습니다. 집값, 대출, 아이들 교육비. 자식 살림이 넉넉해야 부모 돈을 갚을 수 있는데 넉넉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. 월 30만 원이 빠져나갔을 때 처음 줄인 것은 병원이었습니다. 무릎이 좀 불편했는데 이 정도면 좀 더 참아보자 싶었던 겁니다. 그 다음 달에는 경로당 나들이를 한 번 빠졌습니다. 교통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. 이렇게 줄어드는 건 갑자기 티가 나는 게 아닙니다. 조금씩 자신도 모르게 생활의 반경이 좁아집니다. 자식한테 건넨 돈은 자식 살림에 쓰이지만 그 영향은 부모 생활에서 나옵니다. 그 구조가 보이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야 보입니다. 다섯 번째,
고마움이 사라지는 시점이 있습니다. 처음 돈을 건넬 때 자식은 고마워합니다. 진심으로 고맙고 부모도 그 고마움을 받습니다. 그 순간에는 관계가 오히려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. 어려울 때 도와준 부모, 도움을 받은 자식. 그 감정이 처음엔 따뜻합니다. 그런데 그 고마움이 유지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. 한 달이 지나고 일상이 다시 돌아가고 자식의 삶이 다시 바빠지면 받은 도움은 기억의 뒤편으로 갑니다. 잊은 게 아니라 당장 오늘의 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. 부모 입장에서는 아직 기억이 선명한데 자식 쪽에서는 이미 그때 일이 된 겁니다. 도와준 직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연락이 오던 자식이 한 달이 지나면 격주가 되고 2달이 지나면 뭔가 있을 때만 연락하게 됩니다. 자식은 바빠서 그런 거라고 하겠지만 부모는 그 변화를 정확하게 느낍니다. 도와주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걸. 그걸 말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. 이 시간의 차이가 오해를 만듭니다. 부모는 이렇게 도와줬는데 왜 연락이 없냐고 느끼고 자식은 그냥 바빠서 못한 것뿐인데 부모가 섭섭해한다고 느낍니다. 둘 다 틀리지 않았는데 서로 다른 시간 위에 있어서 생기는 일입니다. 돈이 오고 가면 그 돈 위에 기대가 얹힙니다. 고마움에 대한 기대, 연락에 대한 기대, 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. 그 기대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은 배신감에 가까운 감정을 느낍니다.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감정입니다. 돈이 관계를 바꾼 게 아닙니다. 돈 위에 얹은 기대가 바꾼 겁니다. 6번째, 그렇다면 어디서 선을 긋는가? 돈을 안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줄 수 있을 때 줄 수 있는 만큼 돌려받겠다는 기대 없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. 그건 부모가 선택하는 겁니다. 그 선택을 한 사람은 나중에 서운하지 않습니다. 처음부터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빌려주는 것과 주는 것 사이에서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흐릿하게 건너가면 나중에 그 흐릿함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. 갚겠다는 기대를 내려놓기로 마음먹은 날이 있습니다.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식 얼굴을 보다가 아니면 혼자 앉아 있다가 그 돈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게 결국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아채는 순간입니다. 그날부터 자식을 만날 때 그 돈이 같이 오지 않습니다. 밥을 먹어도 그냥 밥입니다. 대화가 짧아도 돈 때문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게 됩니다. 기대를 내려놓는 게 자식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편하게 하는 겁니다. 그걸 그날 알게 되는 겁니다. 반면에 빌려줬다는 사실을 쥐고 있는 채로 관계를 이어가는 분들은 만날 때마다 그게 같이 옵니다. 말은 안 해도 분위기에서 드러납니다. 자식도 압니다.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더 불편하게 안습니다. 2가지 방향이 있고 그 선택이 이후 관계의 온도를 만듭니다.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자식한테 건너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. 그 돈에 얹혀있는 기대가 문제입니다. 갚겠지, 고마워하겠지, 더 자주 연락하겠지. 그 기대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생기는 서운함, 그 서운함이 쌓이면서
달라지는 관계, 그 관계 안에서 점점 줄어드는 대화. 이 흐름이 돈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. 노후 자금은 한번 나가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. 그 현실을 알고 건네는 것과 모르고 건네는 것은 나중에 다른 결과로 나옵니다. 빌려줄 거라면 처음부터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건네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. 그 판단은 부모가 하는 겁니다. 자식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혜를 담는 오늘이었습니다.